안녕하세요. 과학중심의학연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대학교 첫 수업 때 듣고 생소하게 느꼈던, 그리고 신선한 충격이었던 과학자들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학자가 되시라는 의미는 아니고, 더 현명해지고 싶으신 분들께는 참고가 될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표현은 안 해도 직업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고, 직업적인 영역 외에는 반영을 안 하는 과학자들도 많이 있겠지요. 대학교에 들어가서 첫 수업 때 들은 물리학 교수님의 말씀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항상 기억에 남았습니다. 교수님 말씀은 내가 하는 말 중에 물리학에 대한 이야기는 믿어도 된다. 그러나 그 외에 하는 이야기들은 내가 전문가가 아니고 틀릴 수 있으니 적당히 걸러 들어라는 취지였습니다. 나중에 생물학 교수님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더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느 정도 정확한지, 출처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 별로 고민이나 의심을 안 합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이 깊었던 이유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과학자가 되어가면서 그 뜻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머리에 입력된 지식 대부분은 누군가의 가공을 거쳐서 전달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들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에서는 내가 직접 겪어서 알게 된 정보도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잘못 봤거나 잘못 들었거나 착각했거나 중간에 뭔가 실수나 오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내가 가진 정보 중 많은 부분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과연 진실인지 의심을 끝까지 진행시켰습니다. 맨 마지막에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은 거짓일 수 없음을 발견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깨달음을 남겼습니다. 재미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내 머릿속의 모든 것을 의심하면 정신건강에 좋지 않고 별로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닐 겁니다. 데카르트도 철학적 탐구를 위해 의심한 것이지 모든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내 머리에 담긴 정보 중에 진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도 있고 아주 낮은 것도 있다는 사실만큼을 기억해두고 파악하면 도움이 됩니다. 일반인들과는 다른 과학자의 사고방식의 기본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과학자는 인간이 아는 영역의 가장 끝에서 실험과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모르는 영역을 개척해 아는 영역으로 바꿔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얻은 결과물과 그 과정을 논문으로 발표하고 서로의 논문을 참고해 가면서 미지의 영역을 계속 해석해 나갑니다. 이 일을 하려면 먼저 인간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부터 모르는지 경계선을 확실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의미는 두 가지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모르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어떤 인간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나만 모르는 것인지 남도 모르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일 자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연구했는데 남들이 이미 다 밝혀낸 내용이라서 나는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라는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반드시 어디까지가 밝혀져 있고 어디부터 새로 밝혀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과학자는 어떤 것을 모를 때 다른 누군가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것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과학자는 자기가 직접 얻은 결과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실험을 했는데 기존의 다른 여러 연구에서 확립된 사실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새로운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고 실망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오류를 찾기 위해 실험이 어느 단계에서 잘못됐는지, 분석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점검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전문가들이 일관되게 얻었던 결과인데 내가 얻은 결과가 그것들과 상충한다면 기존의 과학자들이 다 틀렸을 가능성보다는 내가 뭔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경험을 통해서도 내가 뭔가 실수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과학자들이 다 틀렸음을 입증할 확고하고 다양한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최고의 학술지에 주목받는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나 여러 분야를 보면 틀린 것을 맞다고 우기면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내가 실수해서 나온 잘못된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조사해보거나 반복해보고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는 잘 모르겠거나 틀렸을 때 옳다고 우겨서는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연구를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틀렸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어떻게든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면 시간과 연구비와 노력만 낭비하고 잘못하면 명예까지 실추됩니다. 과학자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 학계의 정설을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에 적혀 있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로서의 경력을 쌓는 동안 직접 겪고 이해한 지식입니다. 내가 실험을 했다가 정설에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내 실험을 먼저 의심할 정도로 확고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교수님은 물리학 분야만 내 이야기를 믿으라고 하셨고, 생물학 교수님은 생물학 분야만 내 이야기를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누군가가 진실인지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을 설계해서 증명시켜 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전문가입니다. 말씀드린 이야기가 과학자나 전문가가 아닌 분들께는 동떨어진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자기가 확신을 가진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정보에 대해서도 무턱대고 믿지 말고 얼마나 확실한지 생각해보는 일은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인지기능은 한번 생각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것이 잘못됐어도 알아차리고 바로잡기 힘듭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 인지부조와 같은 심리학 개념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나이를 먹을수록 발전하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틀린 정보만 점점 쌓여갈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 누군가가 확신에 차서 주장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도 조사를 했던 주제라서 저는 더 확실한 정보가 있고 그 사람이 틀렸음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으면 제 머릿속만 거짓 정보로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표현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류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말을 걸러내야 바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던 분들이 많을지 궁금하네요. 직업이나 전공에 따라서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첫 수업에서 배웠던 교훈이 여러분들께도 전달되고 흥미롭게 생각해 볼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나 의사가 학계의 정설을 설명할 때 그 무게감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가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